식사들 하셨습니까? 요즘 날이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. 낮에는 뭐 30도가 거의 넘어가고 있고요. 저녁 때는 또 선선하고 새벽에는 또 춥고 현상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냉해 입어갖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피해가 많다고들 얘기하시는데, 예,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농가에서 주변에 볼 수 있는 풀 중에서 최고 악성풀,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뜨기 풀이 좀 제거하기 힘든 풀이라고 그랬는데, MCPP라는 제초제로 쉽게 제거하는 영상을 제가 몇 편에 걸쳐서 한 달간 그 진행되는 과정, 그러니까 없어지는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렸죠. 예, 굉장히 깔끔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. 근데 제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악성은, 그래서 다른 작목에 피해가 많은 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칡너쿨이 아마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. 칡너쿨이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, 또 농작물이나 과수 같은데 이렇게 나무에 붙어버리면은 한 2, 3년 내에 나무가 고사하거든요. 저도 집 주변에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몇 년 관리를 안 했더니 칡너쿨이 엉겨 붙어갖고 두릅나무가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. 전멸. 이렇게 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박멸 작업을 되게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.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여름에 이제 큰 칡너쿨, 그러니까 넝쿨이 한 2, 3년 정도 되니까 거의 사람 팔뚝보다 더 굵더라고요. 예, 그런 칡너쿨이 이제 여러 개 생겨서 그게 이제 가지를 뻗고, 또 그 가지에서 땅에 이제 또 뿌리를 뻗어갖고 또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거쳤었는데, 생각을 하다가 제초제를 보통 이제 좀 강하게 많이 주죠. 뭐 근삼이나 아니면 뭐 그라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하게 해서 제초를 해도 주기 상당히 좀 힘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 칡너쿨을 제초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많이 하냐면은 중간중간을 낫으로 끊어요. 중간중간을 이렇게 끊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예초기로 조사버리죠. 그러고서 이제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.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절대 중간중간을 끊으시면 안 돼요. 중간중간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글라신이나 아니면은 근사미 같은 제초제를 처리해도 끊어진 부분에서 약효가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끊지 마시고요.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, 제일 큰 근본이 되는 원 뿌리를 찾는 겁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끊지 마시고 원 뿌리를 먼저 찾으세요. 원 뿌리를 찾으시면은 칡너쿨 군락에 대부분 가보시면은 그 원 뿌리가 있습니다. 아무리 군락이 커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평 정도에 10개 안팎 정도 될 겁니다. 그 정도밖에 원 뿌리가 없었어요. 나머지는 다 뭐였냐면은 이렇게 땅에 쳐져 갖고 번져나간 뿌리들이 많이 번성을 한 거였었거든요. 그래서 원 뿌리를 반드시 찾으셔 갖고 원 뿌리를 제초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준비물은 뭐 글라신이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근삼이나 똑같습니다. 이걸 준비를 하시고요. 그리고 슈퍼에 가면은 이런 걸 팔아요. 예, 뭐에 많이 쓰는 거냐면은 음식물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포장하는 포장지를 많이 팔죠. 이렇게 하나씩 뽑아 쓰는 거. 한 통에 이게 한 100장 정도 들었는데요. 이거 한 1000원밖에 안 해요. 그 중에서 봉다리 제일 조그만 거 있어요. 이 사이즈가 17cm에 25cm. 이 정도 딱 좋아요. 요거보다 더 작아도 되고요. 더 작으면 또 굵은 게 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런 봉다리를 하나 사세요. 사시고 타이나 꼬문줄. 저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했었는데 꼬문줄 이용하셔도 되는데 꼬문줄보다 케이블 타이가 작업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. 케이블 타이를 준비를 하시고 제일 근원이 되는 뿌리를 찾으셔서 그 뿌리를 자르세요. 뿌리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 제초제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작은 칡너쿨 같은 경우는 그냥 약만 이렇게 담갔다 빼도 웬만하면 다 죽어요. 그런데 칡너쿨이 굉장히 굵거나 길게 뻗은 칡너쿨, 광범위하게 뻗은 칡너쿨들은 약만 담가 갖고는 끝까지 다 약효가 번지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다리에다 약을 한 10에서 한 10cc 정도 이렇게 담아 갖고 이게 칡너쿨을 죽이면은 이렇게 감싸세요. 감싸시고서
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. 빠지지 않게. 그리고 약물이 그 뿌리 줄기에 딱 밀착되도록 가깝게 이렇게 쪼르세요. 네, 딱 쪼아갖고 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. 이 작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은, 광범위하게 뻗은 뿌리들이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죽다가 말아요. 거의 끝부분이라든가 멀리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시 살아나요. 근데 이 작업을 해버리면은 계속 약효가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시그너콜이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약효를 빨아들이게 되겠죠. 이 봉다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는.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연결된 뿌리, 광범위한 그 시그너콜 뿌리들이 다 고사하게 돼 있어요. 길이가 얼마가 됐든 다 고사합니다. 100%. 그래서 이거를 이 뿌리 쪽에도 하나를 해주고 줄기 위쪽 자른 부분에도 반드시 하나를 해줘야 돼요. 하나를 자르면 두 군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이 바닥에 있는 원뿌리도 죽고, 그리고 위에 있는 줄기가 뻗어나가서 다시 땅에서 뿌리가 생성된 부분도 거의 다 죽게 돼 있어요. 이 작업을 하시면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면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. 일주일 정도 되면은 거의가 이제 누렇게 뜨기 시작하죠. 한 2, 3일 되면 뜨기 시작해갖고 일주일이면 거의 다 이제 잎이 말라갖고 떨어지기 시작해요. 한 15일 정도 지나면은 그 근방에 있는 칡노콜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. 그 외에 안 죽는 것들은 되게 작은 뿌리겠죠. 작은 뿌리들은 제초제를 글라신이나 금사미를 한 150ml, 그러니까 한 말 20리터에 한 150ml 가까이 타서 뭐 한 통을 다 타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한 통 다 타시면은 좀 제가 봐는 좀 과한 거죠. 한 말에 한 반 정도. 이게 글라신이 보통 300ml니까 한 150ml. 저기 근사미 같은 경우는 500ml죠. 500ml니까 150ml 정도 타셔갖고 한 3번 정도 타겠죠. 타셔갖고 한 번만 주지 마시고요. 한 10월 초중반에 한번 주시고 10월 말쯤에 한번 주세요. 이파리 완전 노랗게 되기 직전에 거의 100% 죽습니다. 예, 그 근방에는 100% 거의 뭐 칡노콜하다 사멸한다가 보시면 돼요. 저는 그렇게 해서 칡노콜을 다 잡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한삼넝쿨이라고 율초라고 그러죠. 가시 있고 삼각형으로 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며느리 미시개, 며느리 뱉고 뭐 사이찔방 뭐 이런 거, 뭐 요새 외래종으로 되게 유명한 뭐 가시박 이런 것들, 충청도에는 가시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저희 집 근처에는 아직 가시박이 없어요. 근데 앞에 언급했던 이런 풀들은 그라신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근삼이 한 마리에 한 100ml 정도 타갖고 한번 쫙 뿌려주면은요, 봄에 한번 뿌리면은 봄이나 가을에 뿌려도 돼요. 여름에 뿌려도 상관없고요. 아무 때나 뿌리시면은 일주일 내에 싹 죽습니다. 예, 그런 잡초들은 거의 걱정할 게 안 돼요. 근데 가장 제초하기 힘든 게 칡노콜이 가장 힘듭니다. 제초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아까 말씀했듯이 크림백, 그리고 케이블 타이나 고무줄, 그리고 제초제, 글라신이나 아니면은 근사미, 뭐 상관없습니다. 아무거나.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제가 칡노콜을 싹 죽여갖고 칡노콜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갖고 지금 찾은 게 요거 지금 하나 찾았는데, 여기 지금 이제 칡노콜이 막 생기고 있죠. 이렇게 생기고 찾아가 보면은 가장 땅바닥에 가까운 쪽 칡노콜이 있어요. 지금 요게 칡노콜이네. 이게 머리는 크네요. 예전에 제가 아마 잘라놓은 게 다시 살아난 모양이에요. 이 정도 가는 거는 그냥 약에다 그냥 한 번 담가도 돼요. 한 번만 담가도 그냥 다 죽습니다. 뭐 더 이상 뭐 이런 지퍼백 할 필요도 없고요. 이 정도만 해도 죽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 나오느라고 장갑을 안 끼고 왔습니다. 장갑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칡노콜 같은 경우에는 100%입니다. 100%. 먼저 칡노콜이 있으면 원뿌리를 찾고, 첫 번째 원뿌리를 찾아라. 원뿌리 뿌리 쪽과 줄기 쪽에 다 이 크림백으로 농약 처리를 해라. 절대 농약 처리하기 전에는 중간 줄기를 끊지 말아라. 그리고 농약 처리를 한 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,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돼요. 특히 봄에 하는 게 요맘때 칡노콜이 막 번성할 때 5월에서 6월, 7월 요 사이에
이 약 처리하는 거는, 크림백 처리하는 거는 이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농약 처리는 가을에 죽인 결과 뿌리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들은 분무기를 분무기를 이용해서 농약을 처리해 주는 거. 보통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파리가 이제 사그라들기 직전에 이때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치덩쿨이라고 그래갖고 막 예초기로 줬고 막 완전 박살을 내고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줄기만 찾으셔갖고 처리하시면은 되게 쉽게 칡넝쿨도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지금 칡넝쿨이 있던 게 흔적이 있죠? 작년에 처리한 건데 다 죽어서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. 근데 이게 원래 원줄기가 아니고요. 원줄기가 이거였습니다. 이거 지금 사가서 지금 다 썩어서 지금 원줄기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죠. 작년에 제가 이렇게 크림백으로 다 처리를 해서 이게 묶었더니 그 지금 줄기가 다 죽고 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. 지금 위쪽으로는 칡넝쿨이 뻗은 게 없습니다. 왜냐면 이 하나 죽이면은 요 반경에 한 몇십 미터는 지금 얘하고 거의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. 얘 하나에. 칡넝쿨 습성이 그렇거든요. 그리고 이게 땅바닥에 땅에 닿으면은 또 줄기를 뻗고 뿌리를 내려서 다시 줄기를 뻗고 그러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서 이 주변 대나무밭에 있는 거는 다 죽였습니다. 여기 한 열 몇 개 정도 죽이니까 이 주변 반경에 있는 칡넝쿨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죽이고, 그 외에 이제 저 위쪽으로 칡넝쿨들이 더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 며느리 배꼽하고 며느리 비씨가 지금 다 점령을 했던 자리가 다 이게 칡넝쿨 자리였습니다. 예. 올해는 제가 제초제를 처리를 안 했더니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며느리 비씨기하고 이게 다 번성을 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칡넝쿨이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. 잎뿌리가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조금 살아난 거, 그런 것들만 이렇게 지금 요만하게 지금 자랐죠.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는 한 5, 6년 이상은 거의 칡넝쿨이 다시 덤비질 않아요. 근데 이 뭐 며느리 비식이나 이런 것들은 노약 한 방이면은 이건 뭐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. 올 여름 지나서 가을쯤에 뭐 한번 방제를 하면은 깨끗해질 것 같고, 그 집 주변이라 갖고 또 산사태나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이나 아니면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나무를 식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대책을 좀 하시고, 그리고 제초를 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다 무턱대고 그냥 제초제 싹 뿌려갖고 뭐 나무 구멍을 싹 죽여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산사태가 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염두하셔갖고 주의 깊게 관찰하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날 더워졌으니까 바깥에 가서 낮에 일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충분한 염분 섭취하시는 거, 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, 하고 쉬엄쉬엄 일하셔갖고 큰 탈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